하동 서왕리 경연당은 인천 서원의 부속 건물로서 강당이다. 인천 서원은 모두 4채의 건물로 이루어진 간소한 서원 공간을 갖추고 있는데 전학 후묘의 서원 구성을 취하고 있다. 전면에 3칸의 문간체와 강학 공간인 경연당이 있고 직선축의 후면에는 3칸의 내산문과 사당인 경인사가 후묘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하동종회 입향조 6세 정재공 최득경 11세 모산공 최기필 12세 죽당공 최탁 그리고 죽당공의 사위 김명겸의 아들 주담공 김성훈을 배향하고 있다. 주담공은 울산 김씨이다. 인천 서원은 그 규모는 비록 작아서 건축물이라야 사당 한 채 있고 강당 한 채 있고 문간채 한 채밖에 없어요. 3채밖에 없는 단촐한 서원이지만은 사당과 강당을 다 갖추고 있고 또 전주 최씨와 울산 김씨 두 가문의 선생을 배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서원으로서 요건을 다 갖추고 있는 거죠. 2가문 이상 선원 배양하고 학생 가르치는 강당이 있고. 정재공 최득경은 알염사공파 6세로 하동종회의 입향조이다. 모산공 최기필은 알염사공파 11세로 모산공 기필파의 파주이다. 죽당공 최탁은 알염사공파 12세로 죽당공 탁파의 파주이다. 주담공 김성훈은 울산 김씨로 죽당공의 외손이다. 이와 같이 전주 최씨와 울산 김씨를 함께 배향하여 다성인 2가문 이상을 배향해야 하는 서원으로서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주담공의 아버지 김명겸은 산청군 시천면 출신으로 죽당공의 딸과 혼인하였다. 인천 서원은 현재 그 전주 최씨 가문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은 처음 설립을 주도한 사람은 죽당공의 외손자 주담공입니다. 1719년 하동군 북천면 남포동에 죽당공을 배향하기 위해 주담공이 주도하여 인계서원을 건립하였으나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회철되었다. 이후 죽당공 9세손이며 조선말 서부 경남에서 유명했던 한학자 수당공 최경병과 모산공 후손 및 하동 유림들이 경연당 유계를 조직하여 1903년 경연당을 다시 건립하고 인천 서원 현판을 옮겨 걸었다. 하지만 경연당만으로는 서원으로서 요건을 갖출 수 없는 상태에서 교육 활동을 계속해오다가 1960년 유림 및 후손들의 결의로 경인사를 새로 지어 정재공, 모산공, 죽당공, 주담공, 사위의 위패를 봉안함으로 인하여 전학 후묘의 서원으로서 요건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매년 음력 3월 21일에 향사를 지낸다. 인천 서원에는 정재공이나 모산공도 배양되어 있지만은 참 그걸 설립을 주도한 사람도 죽당공의 외손자 주담공을 비롯한 죽당공 후손들이었고 지금도 운영 주체는 죽당공 후손입니다. 경연당에는 죽당공 교지 3건, 분재기 1건, 죽당 최선생 실기 및 목판 일부, 주담 김성훈의 문집인 주담집을 소장하고 있다. 분재기는 후손에게 재산을 분배해준 문서로 조선 후기의 상속관행 등 생활 문화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유물이다. 이 책은 죽당 최탁 선생의 실기라는 책인데 문성공 서울종친의 그 최규용 씨가 저한테 준 겁니다. 보면은 여기 앞에 그 사진도 들어있고 또 여기 그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렇게 영인도 이렇게 들어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 죽당공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대개 그 학자들의 경우는 누가 그 뭐 이렇게 암흑의 실기 이런 책을 주면은 아예 열어보도 안 해요. 책을 열어보지도 않아요. 왜냐? 제목은 이게 실기인데 그 내용을 보면 대개가 엄청 황당하거든요. 사실이 아닌 게 막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뭐 암흑의 실기 이런 책을 저도 몇 개 가지고 있고 또 보고 합니다만, 저는 이 실기가 내용이 다 황당하지만 해도 그 중에 보면은 진실도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반드시 그냥 그 실기 그 책만 보고 믿어서는 안 되고, 그걸 그 객관적인 자료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아 이거는 사실인가 보다, 이런 것만 추려서 읽는 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 이런 실기 이런 책을 보면 있는 걸 그대로 믿지 말고, 그 보면 엄청나게 얘기가 부풀려 있고 막 왜곡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믿지 말고, 뭐 다른 문헌, 외부 문헌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이렇게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도 제가 이 죽당 채탁 선생 실기는 참고만 하고, 물론 여기서 뭐 이렇게 일부 인용도 하겠습니다만 반드시 그 외부 문헌하고 그 비교를 해서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죽당공은 1598년 선조 31년 4월 11일 날 경남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안군수 최기변과 어머니 용궁김씨의 차남으로 태어나서 33살 때 무과에 급제를 했어요. 아까 앞에서 소개했던 그 구인정 유허비, 그 유허비의 그 도장끈을 정전하며 걸었다는 9분 중에 한 분입니다. 죽당군도 그 9분 중에 한 분에 포함됩니다. 묵과방목에는 인조 8년 경호 10년시 을과 오위 승의랑 최탁 자 극주 호 죽당 생년 1598년 졸년 1645년 본관 전주 거주지 진주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심 아버지 최기변 통훈대부 행태안 군수 형 최호 무과급제자는 비록 무과에 급제를 했다 하더라도 벼슬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은 조선시대는 군대가 없었어요. 군대가 없이 있다가 평시에 있다가 전쟁이 나면 백성들을 동원해서 군대로 쓰는 거기 때문에 평소에 뭐 무과급제한 장교 이런 사람이 그리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과에 급제는 했는데 벼슬 못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무과급제자가 벼슬에 나간다 하더라도 문과급제자에 비한다면은 진급이 엄청나게 느려요. 그리고 높이 올라가지도 못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장군은 대부분 문과급제자예요. 무과급제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죽당공은 엄청나게 빨리 승진을 했어요. 문과급제자하고 비교해도 그렇게 빠른 문과급제자가 별로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급을 했어요. 근데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뭔가 뒤에 그 배경이 있으니까 그렇게 진급을 했을 걸로 보이는데 어떤 원인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죽당공은 무과급제를 하고 뭐 몇 년 안 돼서 그냥 삼품관까지 진급을 하는 이런 아주 특진을 해서 특진을 계속하는 그런 걸 보이거든요. 뒤에 뭔가 엄청난 배경이 있는 것 같는데 그 배경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죽당 최선생 실기에 수록된 정종로가 지은 죽당 최선생 행장에 적혀 있기를 1633년 특별히 선전관 겸 비국령에 임명되었고 1635년 형조 좌랑으로 옮겨졌고 조금 있다가 감찰에 임명되었으나 나가지 않았다. 1630년 인조 8년에 무과에 급제를 했는데
3년 만에 선정관 비국랑이 됐어요. 근데 비국랑은 육품이에요. 문과급제도 문과급제하고 3년 만에 육품이 되는 건 찾기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급제하자마자 육품배설에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그냥 이 실기 여기에 적혀 있는 거라면 저게 거짓말이다 이럴 수도 있는데, 승정원 일기에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안 믿을 수가 없죠. 승정원 일기. 인조 13년 6월 29일에는 정원 이시만이 와서 아뢰기를 육조 난관의 직임은 몹시 중대하니 사람마다 함부로 차지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형조 좌랑, 죄탁은 이력도 없고 명성도 없는 데다 이제 겨우 육품으로 오르자마자 바로 난관에 제수되었으니 관방이 어지럽혀지고 정사의 채모가 온당치 못합니다. 채차하도록 명하소서. 한이 답하기를 아른 대로 하라 하였다. 이런 경우에는 대개 그 행조 자랑을 역임했다고 기록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게 관례예요. 그리고 비록 행조 자랑으로서 아무 역할도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배설에 올랐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근데 죽당공의 경우에는 한참 뒤에 다시 또 행조 자랑에 임명이 돼요. 그리고 그때 받은 교지가 전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발령받은 거하고 뒤에 발령받은 것 사이에 혼동의 우려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뒤에 이제 죽당공이 돌아가시면서 병자호란 이후에 받은 배설은 다 무시해라 이런 유언을 하셨는데, 근데 형조자랑을 병자호란 전에 한 번 받고 또 뒤에 한 번 받았기 때문에 형조자랑을 받았다 그러면은 병자호란 전에 받은 것인지 뒤에 받은 것인지 이게 좀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어요. 교지. 죄탁을 조산대부로 삼아 광양 현감으로 임명한다. 1636년 2월 11일. 무과급제하고 3년 만에 종육품 비국랑이 되고, 그리고 2년 만에 정육품 행조자랑이 되고, 그 이듬해 종사품상 조산대부 관양 현감이 되었어요. 이렇게 고속 승진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그 광양이 어딥니까? 하동 옆에예요. 자기 고향 옆에. 대개 광양 현감으로 죽당공이 광양 현감이 된다면은 이제 말년에 은퇴할 때 고향에서 가까운데 뭐 현감으로 내려가 있다가 이제 뭐 은퇴한다든지 요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뭐 급제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겨우 뭐 한 5년 만에 그것도 종사품 조산대부로 바로 이웃골 광양에 현감이 된다는 것은 이건 뭔가 엄청난 배경이 있지 않고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배경이 뭔지는 제가 아직 조사를 못했습니다.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만약에 교지가 없고 승정원 일기에 기록이 없고 여기 죽당 최선생 실기 여기에만 글이 적혀 있다면 저게 좀 거짓말로 지낸 얘기다 이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승정원 일기에 글이 적혀 있고 또 교지가 원본이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럼 안 믿을 수가 없죠. 하여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빠른 승진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두고두고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